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고 누구와도 잘 지내고 항상 옳은 말만 하고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해심 많고 성숙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고 신뢰하며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말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내면의 목소리는 서서히 희미해지며 막연하지만 깊은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은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영혼의 위축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면 내면 세계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차분한가요? 아니면 그저 적응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은 정말로 이해심이 많은가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운 건가요? 융에 따르면 적응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응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배웁니다. 적응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침묵하면 배척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마치 성격 특성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적응력이 뛰어나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잘 헤쳐나간다. 하지만 융은 인간의 내면 세계는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억눌린 모든 충동, 모든 분노, 모든 실망은 무의식 속에 축적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두 가지 삶을 살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삶.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한 삶.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연약한 삶.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온전히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피곤함만 느낀다.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고 싶어 한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자아의 경고 신호이다. 영혼이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것이다. 사람은 더 이상 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기 위해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적응하면서 사라지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보낸 세월,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결정들, 내면에서 우러나오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보이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 질문은 어려워집니다. 답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면과 얼굴 사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모순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불안해집니다. 겉으로는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의미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자아의 파편화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경계 또한 허물어뜨립니다. 처음에는 말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포기하고 마침내 욕구까지 포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수능은 더 이상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사적인 행동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의미, 방향, 그리고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시될 때 사람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왜 나는 행복할 수 없을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내면에 무언가가 부족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욱 순응하거나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러한 순환을 시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능이 건강한 균형을 잃고 내면의 균열로 변하는 지점을 보여주고 융이 수능보다 온전함을 우선시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수능이 때로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단지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침묵하면 영혼은 움츠러듭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늘 피곤해요.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휴가를 가도 마음속 무게가 가시지 않아요. 칼융에 따르면 이러한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소진의 첫 징후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내면의 세계를 억누르고 살아가면 몸은 묵묵히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일은 처리되고 책임은 다하고 인간관계도 유지되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커져갑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사람이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것 같지만 그 감정과 온전히 연결되지 못합니다. 감정은 존재하지만 모호하고 욕망은 존재하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피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피로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쉬어야 한다고 믿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상처받았을 때도 침묵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참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마치 자신의 성격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런 방식이 옳다고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해심 많고 순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는 이러한 순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면 세계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페르소나가 등장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앞에서 개인이 쓰고 있는 얼굴입니다. 처음에는 이 얼굴이 자신을 보호합니다. 거부, 배척,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를 끊임없이 쓰고 다니면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삶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비슷해지며 반응은 반복됩니다. 내면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불균형으로 설명합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은 무의식 속에 계속 존재하며 그 존재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로는 단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작은 포기들의 결과입니다. 침묵의 순간들, 미뤄왔던 욕구들, 무시된 경계들이 모두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융에 따르면 인체는 영혼이 말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영혼이 표현되지 못할 때 몸은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통, 긴장, 무기력,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증상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없을까? 왜 내 안에는 공허함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만 내면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서 사람은 더욱 지쳐갑니다. 이 진단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신의 피로감을 개인적인 약점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인내심 있고, 더 이해심 많고, 더 적응력이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문제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와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삶에서 손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영혼이 외면당할 때 피로감을 통해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잠시 후 이러한 피로감 뒤에 숨겨진 내면의 메커니즘과 사람들이 왜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진단 없이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습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명확한 원인으로 돌릴 수 없기에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바쁘게 살고 생각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도피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강렬함이 아니라 방향 감각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휴식만으로는 부족하며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봅시다. 사람이 자신의 피로감, 불안감, 그리고 내면의 소외감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공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적응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적응이 억압과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식에서 물러날 뿐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수동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융은 억압을 심리적 대가로 정의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모든 감정은 내면의 끊임없는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적응은 종종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조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망은 표현되지 않고 분노는 억눌리고 실망은 축소됩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시점에서 그림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부분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쁘기 때문에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억압됩니다. 하지만 억압된 모든 부분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표출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반응, 설명할 수 없는 분노 폭발, 지나친 예민함 또는 반대로 무감각함 모두 이러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외부 세계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졌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삶이 예전 같지 않아요. 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착각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내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계산합니다. 이러한 통제 노력은 사람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통제는 활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고 계산된 반응을 보입니다. 융은 이를 생명 에너지의 잘못된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조화와 억압의 차이를 사람들은 종종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혜로 착각하지만 그 침묵은 연결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평온은 감정의 억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인식되지 않은 감정은 내면에 남아 끊임없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휴식을 취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쉬는 동안 영혼이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움직임, 표현, 그리고 방향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면의 억압이 발생합니다. 이 메커니즘의 가장 교활한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억압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거짓된 강함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지 않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감정은 무뎌집니다. 사랑조차도 희미해지고 열정은 줄어들고 호기심은 사라집니다. 삶은 기계적인 질서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의무는 다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로 표출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분노는 거슬리고 타인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지며 타인의 명료함은 오만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면의 억압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피곤하게 느껴지며 친밀함은 위험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억압을 통해서는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연결은 개인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억압이 계속되는 한 개인은 자신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삶은 외부의 기대에 맞춰지고 내면 세계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피로감이 깊어지고 의미 상실감이 커지며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그 메커니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 메커니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사건을 통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위기, 상실 혹은 극적인 붕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붕괴는 더욱 조용히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요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간단한 대화조차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영혼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자아가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영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전처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탓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의 한계가 낮아졌다고 믿습니다. 더 이해심이 많아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소통 능력입니다. 영혼이 오랫동안 억압되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방어는 위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안전한 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적응하고 관리하고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붕괴의 가장 명확한 징후는 반응성입니다. 사람은 과잉 반응하거나 완전히 무감각해집니다. 중간 지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억압된 내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큰 분노를 느끼고 하찮은 비판에 며칠 동안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또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혼은 접촉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통제가 중요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융에 따르면 통제는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력을 억제할 뿐입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자발적인 행동은 줄어들고 삶은 계획적이지만 몸이 건조해집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내면의 긴장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통제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흐르지 못하면 움츠러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시스템의 대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미뤄왔는지, 스스로의 경계를 얼마나 침범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움츠러들고 옛 습관에 매달리며 더욱더 순응하려 애씁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영혼의 부름을 억누르려는 시도입니다. 단절이 억눌리면 움츠러드는 것은 더욱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내성적으로 변하고 삶을 즐기는 능력은 줄어들며
관계는 피상적이 되고 하루는 빨리 지나가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적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우울증, 소진 또는 무의미감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융은 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라 변혁의 문턱입니다. 영혼이 물러날 때 그것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이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그 과정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곧 우리는 이 단절의 대가와 잠재력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물러남은 올바르게 해석될 때 사람을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심은 조화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물러남은 종종 잘못 해석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졌고 동기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이전의 활기찬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쓴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강요는 영혼의 필요를 더욱 보이지 않게 만든다. 왜냐하면 단절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기존의 조화로운 형태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 만약 사람이 같은 패턴을 고수한다면 내적 갈등은 심화된다. 따라서 단절 중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듣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침묵이 계속되는 한 내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단절이 가져다주는 잠재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을 자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불편하지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은 이 시점에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낡은 조화의 형태에 집착하여 내면의 활력을 계속 잃어가거나 이 균열을 새로운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통로는 쉽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실제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통로는 인간을 자신의 중심에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일단 단절이 발생하면 이전 질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점 이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감을 억누르고 과거의 적응 방식에 매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균열을 의식적인 변혁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반항도 아니고 단절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들의 재조립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 내면 세계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받아들인 부분은 두드러지고 불편한 부분은 뒤로 밀려납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분열을 끝냅니다. 억압되었던 것을 보고 거부되었던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변혁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사람은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 침묵할 때,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일 때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이상 반응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찰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처음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은 활력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정신적 위생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예라고 말하는지 모르면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는 작지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요청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외부와의 거리감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은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면 더 이상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와의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여겨 억압하는 부분들입니다.
분노, 질투, 요구, 권력욕, 취약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인식하면 비로소 사람이 완전해집니다. 개성화는 그림자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화를 낼 수도 있고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어. 이러한 수용은 내면의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이 물러났던 중심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귀는 조용합니다. 거창한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에게 진실할 때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설명이 줄어듭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덜 보이고 순응하려는 노력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내면의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대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개성화가 모든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사회의 일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소통은 온전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통하지 못하고 순응합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소통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덜 극적이지만 더 진실합니다. 덜 힘들지만 더 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과정이 당신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성화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하는 내면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에 반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응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영혼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제 영혼은 드러나고 들리고 자신의 중심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러한 변화가 삶에서 구체적인 태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더 강하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성화의 결과는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명료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순응이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질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 세계에서 온전함을 확립해야 합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자신의 여러 부분들이 부정 없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화롭고 이해심 많고 차분한 면으로만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강하면서도 연약하고 명확하면서도 망설이고 사랑하면서도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중심에 가까워집니다. 융이 강조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나누려는 시도가 적을수록 삶은 더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응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응이 자아를 대체할 때 내면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온전함은 개인이 자신과 외부 세계 모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소통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역할극을 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거나 매 상황마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온전한 사람은 내면이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외부에서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온전함의 정점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더 이상 반응하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으며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태도는 우월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온전함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주의력을 갈팡질팡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차분해 보이고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인식되며 더 강하다고 느낍니다.
그 힘의 원천은 지배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온전함의 또 다른 결과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온전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여 존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으면 기뻐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외부 반응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영적 성숙의 지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가 조화 속에서 발견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평화는 내면의 갈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지혜입니다.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수능은 당신을 보호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역할극보다는 현실을, 수능보다는 온전함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러한 온전함이 이루어지면 영혼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자세입니다. 이 시점부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이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사람은 욕망을 덜 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더욱 진실된 연결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삶과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다시 악수하는 지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세상과의 관계 방식이 바뀝니다. 덜 설명하고, 덜 변명하고, 덜 설득하려 합니다. 내면의 토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토대는 또한 사람을 조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정적으로 덜 동요하고 덜 산만해집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러한 상태는 거리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질서가 외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서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삶의 진정한 짐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고통을 견디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며 상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 부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은 단순히 평화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